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의 썰 서종계 법대로 3월 8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 근래에 상당히 모처럼 한 몇 달 만에 어제 지금 반가운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서종계 법대로에서 구속 취소 확률 80 내지 90%, 다른 데서는 전혀 그렇게 예상 못했는데 80%, 90%, 80 내지 90% 예상을 하셨는데 딱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지금 뭐 또 검찰 안에서 뭐 적시 항고 문제를 놓고 약간 옥신각신하지만 이것은 이미 대선은 기울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단 그 구속 취소 그러니까 이거 판결이 아니죠. 조금 전에 제가 서종국의 TV를, 서종국 TV를 보니까, 재판에서 나오는 것은 선고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그러니까 여기 청구하는 데 대해서 나오는 것은 결정이다. 예. 예, 지금 이제 예. 원래는 재판 속에 예. 변론을 하는 게 판결, 예, 그 다음에 예. 변론 없이 3명이 하면 결정, 예, 예, 예. 1명이 하면 명령. 그게 재판 속에 판결, 예. 결정, 예. 명령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정이죠. 이거는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죠. 결정이 난 거죠. 따라서 이제 예. 결정에 대해서는 예. 항고 예. 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항소를 하거든요. 용어 달라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이거 항고 이야기. 항고라는 것도요. 예. 보통 항고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적시 항고가 있는데 예. 보통 항고는 이제 기간 제한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판결이 효력이 정지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항고는 예. 이번에도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안 했지만 그렇죠. 적시 항고는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일주일 이내.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판결의 효력이 결정 효력이 정지가 돼 버려요. 정지가 돼버린다. 이게 문제예요. 항고를 하면은. 적시 항고를 하면 예. 그러면 이게 구속 취소 결정의 그러니까요. 효력이 정지가 되니까 그렇게 문제되니까 예. 이번에 검찰에서 예. 대검에서 만장일치로 예. 어제 밤에 다 결정을 했다고. 석방 지휘를 예. 해라. 적시 항고하지 마라. 예, 예. 그런데 지금 특수본 있잖아요. 예. 박세영과 예. 그 일당들이 있어요. 예, 예. 거기 그자들이 지금 항명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수본은 어쨌든 자기들이 공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기소하면서 하자 있는 것들을 발견도 하지 못하고, 아니면 발견했더라도 묵살을 하고, 그대로 기소를 했다가 일종의 퇴짜를 맞은 게 되잖아요. 구속 기소를 했다가. 예.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게 되니까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대통령 석방을 이렇게 유보를 시키는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에서 적시 항고를, 어쨌든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에서, 만장일치로 적시 항고를 취소를 하고 적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해야 된다. 구속 취소가 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떤 파워 게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검찰은요. 크게 보면 이게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과 네. 검사로 구성됩니다. 예. 검찰총장이 정점으로 하나의 동일체. 그렇죠. 처럼 이제 유기체적으로 상명하복 관계예요. 예. 상명하복. 따라서 이제 검찰청법 7조에 보면 예. 교체권이 있어요. 예. 총장에게 얼마든지 인사권 교체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게 명백한 항명이고. 항명이네, 항명. 예, 심우정 총장은 이제 박세현 특수본부장 교체를 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이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불법 체포 감금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책임이 따를 거예요. 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언제부터 불법이냐? 25일 날 0시. 예. 1월 25일 0시에 이미 10일이 돼 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예. 근데 이미 10시간 뒤에 26일 날 기소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전북이 지금까지 40일 이상 예. 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번에 지기현 부장이 구속 취소했는데 예, 또 하는 이걸 또 하는 건 더 큰 불법이죠. 더 큰 불법이죠. 완전히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책임 물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검찰청법 제7조 1항을 보니까 예.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따라야 되는 거죠. 예.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각각 검찰청장의
이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대신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바꿔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이 그냥 신문정 총장이 해도 돼. 아, 그렇네요. 자신이 그렇네. 하거나. 자신이 하거나. 아무리 다른 검사인데 뭐 중앙지검에 그냥 이 치하에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에요. 그 표현은 빠졌는데 그 정신이 법이 살아 있고 그래서 검사는요. 재척이나 깊이 회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단위로 움직이잖아. 그렇죠. 판사는 회피, 깊이 이런 게 있죠. 검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항명은 음악의 중징계를 해야 되고요. 여기 책임자가 박세현은 한동훈의 그 고등학교 현대고 서울대 후배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그 박순영 검찰총장 DJ 그때 때 진영구하고요. 대검에 같이 부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DJ 때 그때 조폐공사 유도 파업 유도 발언 그 진영구 그때가 DJ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박세현이가 본부장이고 거기에 넘버 2가요. 넘버 2가 이제 김종우. 김종우는 이제 그 남부지검의 차장인데 거기 파견돼서 지금 현재 특수본의 차장인데요. 김종우는 누구냐면 그 옛날에 변희재가 태블릿 PC 그것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이원석이가 가장 아낀 이원석이 총장할 때 정책기획과장을 한 최측근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부장검사 팀장 둘이 있어요. 팀장 중에 지금 일을 제일 많은 게 이찬규. 지금 특수본 안에 특수본이 팀장이 2개. 항명을 하고 있는 특수본. 이찬규, 찬규. 이자가 이제 중앙지검의 공공수사 1부장인데 파견 갔거든요. 이찬규는 이게 이원석이가 대검 총장할 때 공안 이과장으로 그 정도로 이게 총이하던 이런 사람이고요. 더 충격적인 게 그 마지막 최순호, 최순호. 이거는 이제 순천고등학교는 완전히 이원석의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신자영 법무연수원장 가장 그 고등 후배 순천고등학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완전히 한동훈 이원석 라인이 딱 4명이 포진해서 항명을 하고 있는데 4명 다 이게 엄중 책임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 특수본을 구성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뭐 심호정 검찰총장이 특수본 본부장으로 박세현을 했고, 그 다음에 박세현이 특수본을 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수본을 꾸리면서 주로 그 전에 한동훈 가 가까운 한동훈 이원석 이 라인 쪽을 대거 포진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라인이 지금 당장 석방을 하지 않고 무슨 그 항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차피 시간 문제지. 시간 문제지.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장도 할 수 있어요. 그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에게 처리를 맡겨버리거나 아니면 박세현을 교체를 해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은 아마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지기현 그 부장판사가 여러 번 숙고를 했잖아요. 바로 일주일 내에 이것을 청구를 하면은 구속 취소 청구를 하면 일주일 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를 하게 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심리를 했어요. 그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출석한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양쪽에 여러 시간을 주면서 입장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이 여러 분석들이 나오면서 가장 큰 거는 하나는 그 기소정 구속 기간이 지났다. 이거 하나고 하나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두 가지인데 어떤 쪽에 의미를 좀 둬야 될까요? 뭐 저는 오히려 그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까? 일단 이제 구속 기간 계산은요. 그거는 신이철 교수라고 유명한 그 논문이 유일할 겁니다. 이 부분은 가장 바람직한 게 그 체포 적부심은 공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영장실질심사는요. 원래는 이게 공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장실질심사가 옛날에는 원하는 사람은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 안 했잖아. 이럴 때는 이게 네가 원해서 했으니까 그 기간을 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기 싫은데 자기 해놓고 이게 기간 3일 빼면 3일 더 구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입법론이고 현행법도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야 돼. 의심스러울 때는. 그러면 이게 요즘은 정확하게 접수 시간, 그다음에 기록을 반환 시간이 있잖아. 따라서 이게 시간으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서로가 손으로 써서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자송부를 하면은 시간이 몇 분 몇 초라 딱 나오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게 시간 칼같이 예.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딱 칼같이 시간 계산해서 그걸 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25일 자정이고, 그거는 이제 직원 부장이 잘했고요. 예. 9시간 45분 지나서 예. 이제 그다음에 기술했으니까. 공수처도요. 예. 직원 부장이 뭐라 했냐면 직권 남용을 수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관련 사건이 내란이 나오면 그렇지. 그럼 이게 된대. 이거는 직권 남용 수사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이 없죠. 아니 없잖아. 내란죄 먼저 달려들었죠. 그렇죠. 지금 할 수도 없어. 그렇지. 특권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한 게 공처가 자기들은 검사라 그러잖아. 예. 근데 10일씩 나눠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경찰 10일, 검찰이 10일이잖아. 예. 그건 공수처 경찰이 자기들 아니잖아. 검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 제 말은 이게 10일씩 나눠 쓰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검찰 넘길 때는 인치, 신병을 인치 예, 예. 옮기란데 말이죠. 신병 이거 저거 이송하는 절차, 그렇죠. 신병을 옮기는 그런 것도 이게 절차. 안 거쳤다는 거예요. 예. 전혀. 자기들 같은 검사라고 안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경찰에서 검찰로 갈 때 이렇게 거쳐야 그러니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제가 방송에 지적한 게 거의 다 판결문에 상세하게 맞아요. 써놨고 네, 자료를요.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면요. 대검의 그 연구관들이 많잖아. 대법원에. 대법원의 연구관들하고는 수시로 자료를 찾고 소통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적시항고 해봤자 안 된다는 게 이미 대법원의 연구관들하고 예, 예.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렇겠죠. 자료도 찾고. 예. 그래서 이게 대법원하고 이게 이미 사실상 뭐 영향을 안 미치도 네. 자료를 공유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적시항고에도 이게 100% 기각되기 뻔한데 원래는 이제 옛날에 구속 집행 정지제도 있잖아. 예. 그게 적시항고에 있었거든요. 예. 그게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났잖아요. 근데 구속 집행 정지보다 구속 취소가 더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당연히 위헌이라 봐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위헌이고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상의 문제죠. 절차상의 문제인데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재명이 이거를 듣고 나서 뭐라면은 검찰의 무슨 뭐 산수 실수, 산수 실수 날짜 계산 실수했다. 그런다고 어떤 무슨 뭐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부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보면은 설사 구속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래 그거 정당하게 했다고 해도 그것을 이 날짜 단위로 해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구속은 취소돼야 돼. 왜냐하면은 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지금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 뭐 형사재판에는 결정적인 직권이 형사재판은 예. 그거는 이게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 이야기 먼저 하죠. 그러니까는 직영 부장판사가 그때 인사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맡았잖아요. 예. 맡았고 그리고 첫 결정이 내린 게 구속 취소고 그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이 공수처가 수사한 거 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전부 이게 위법 수집 증거돼요. 그렇죠. 뭐 몇만 쪽 해도 예. 전부 이게 쓰레기 이제 휴지로 7만, 버리야 된다고. 7만 쪽을 그냥 7만 버려야 쪽. 되네. 예.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예.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소 기각 각하 예. 공소 기각이 되는 거죠. 예. 무죄 유죄 판단하기 이전에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심각한 게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1심에서 공소 기각을 해버리면 예. 이것도 검찰에서 그 고등법원으로 항소하겠죠. 항소는 하죠. 예. 어쨌든 그래도 공소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오히려 무죄보다는 예. 실체 판단을 이게 그 대상이 없잖아. 예. 수사 기록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뭐 가지고 썼어요. 7만 쪽이 휴재가 돼버렸는데. 예.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거 뭐 오늘 저는 바로 석방된다고 보는데 예. 만약에 뭐 적시항고를 하잖아. 예. 그래서 시간이 막 끌어도요. 이거는 무조건 이게 3월 25일 날에 무조건 오게 돼요. 3월 25일. 왜냐하면 이게 그 기소가 되면 구속기한이 2개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판사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최장 6개월이죠. 예. 그런데 직원 부장이 2달 뒤에 연장할 일이 없잖아. 연장 안 하죠. 왜 그럼 해요? 이게 이거? 무조건 3월 25일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네. 근데 오늘 나와야죠. 예, 오늘 왜? 법에 나옵니다. 2달밖에 효력이 없는데. 이제 직원 판사가 2달 뒤에 발부 안 하면요. 예. 근데 2달 뒤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측면도 있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신변은 이제 자유의 몸이 돼요. 예. 자유 넘으면 되고 이제 재판은 계속 받겠지만은 재판도 그러니까는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제 이재명도 이야기했고 좌파 패널들도 일제히 나와서
이것은 뭐 형사 소송의 문제고 형사의 문제고 여기서는 헌재에서는 위헌을 다루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말 관계가 없을까요? 저는 이게 법리적인 측면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재판관의 어떤 심리나 정치면 예, 예. 보면요. 지금 헌재의 모든 증거가요. 예. 수사 기록입니다. 그렇죠. 예, 예. 수사 기록을 다 받아 정의는 몇 명 없어요. 16명이에요. 그때 그 조지호 같은 거는 검찰 예, 조서 조서들이죠. 예, 예. 그것도 쓰면 안 전부 그래요. 되는데 불법적으로 썼잖아요. 그럼요. 예. 전부 그 조서들이에요. 예, 예, 수사 기록들이. 예, 예. 그게 증거인데, 근데 그게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 수집이라 했잖아요. 예. 불법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는 공처에서 수집한 증거들 예. 수만 페이지 되잖아요. 음. 이런 게 또 헌재에 써 있단 말이야. 예, 예. 검찰도 저는 수사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 증거 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예, 예. 무엇보다 그걸 떠나서 오히려 재판관들한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있잖아요. 그게 클 것 이게 같아요. 커요. 왜 그러냐면 예, 예. 우파 재판관들이 예. 대통령이 딱 복귀가 있는 거하고 예, 예. 구속돼 있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끝까지 원칙을 주장할 수 있거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도 긴급 예, 평의했잖아요. 오늘 평의를 근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4대4라는 말이 많거든요. 아, 4대4. 예. 우리 각하. 예, 예. 이것도 이게 절차가 똑같잖아. 기각이 아니고 각하.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형사재판은 공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근데 그렇죠. 탄핵은요. 왜 각하냐면 이게 국회에서 내란으로 이렇게 의결했잖아요. 내란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빼버렸잖아요. 내란 80%인데 내란을 예. 빼버렸죠. 예. 그게 중요 부분이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각하식이면요. 헌재는 마음 편하지 판결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뭐 체포 있었냐, 국회 봉쇄 있었냐 없었냐, 예, 예. 오염된 진술이잖아. 이거 판단 안 하고 그냥 이게 국회하고 다르다. 예, 예. 각하식이 나면요. 예. 그러면 이게 국회가 다시 하든지 말든지 헌재는 알 바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지금 다시 하면 한동훈 쪽에서 이게 200표 놓을까요? 그렇죠. 저는 다시 하면 안 논다 보거든요. 안 넣어줘. 따라서 헌재가 가장 이게 통합하고 네. 자기들 책임을 어떻게 보면 드는 거는 각하 외에는 답이 없다 봐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 법원에서 이제 공소기각되고 헌재에서는 이제 각하되고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계속 일단 그 재판관 이제 4대4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4명의 재판관에게 일종의 명분을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4명 우리가 이것을 대해서 각하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리 문제를 따지기 전에 그 헌법재판소가 원래 법리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민심, 여론, 그리고 주변의 그 국정, 크게 보면 국가 전체를 생각을 해서 이제 따지는 건데 대통령을 뭐 파면시키는 문제니까 그렇다면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 그러면 헌재 심리 쪽에서 법원 재판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무너졌는데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 4명의 그 우파 가치를 지향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뭐 중도든 우파든 그 재판관들에게 충분히 명분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한 그 위치를 차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지금 뭐 여러 군데 받은 정보 보거나 네, 네. 여러 개 받고 이래 돼 있잖아요. 네. 법원에서 이제 그 내란 지금 이게 재판이 완전히 이제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선제로 탄핵을 어기라면요. 후폭풍을 이게 감당 못 해요. 원래는 이게 이런 경우는요. 헌재법 51조에서 중단합니다. 예, 나중에 예, 그 예. 재판 결과 보고 그렇죠. 6개월이면 되거든요. 아, 그 이야기 계속 나왔었죠. 보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벌써 이게 해버렸으니까 예. 자기들에게 부담을 느낀다고요. 예. 법원이 이래 되니까 자기 선제 탄핵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여러 가지 또 절차적인 시비 아까처럼 수사 기록 예, 예, 예. 다방이 두고두고 문제 되잖아요.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당히 늦어져서 아마 한덕수도 아직 날짜 못 잡았잖아요. 한덕수 못 잡았죠. 한덕수는 이제 오락가락하죠. 19일 날 종결했거든요. 그렇죠. 2월 19일 날 예. 대통령은 2월 25일. 예. 그러니까 한덕수도 이게 못 잡으니까 다음 주에 뭐 빨래도 한덕수 먼저 한다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이게 대통령은 지금 3월 말까지 밀린다. 그렇죠. 이런 게 정보보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밀린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시점, 언제 선거가 나올지 시점하고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인데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4대4로 각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점은 원래 뭐 다음 주 뭐 목요일, 금요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은 지금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평의를 할 때 예. 이렇게 그 순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예. 정영식 주심이 하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예. 예. 그다음에 신참부터 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계성이 붙한다고. 예, 예. 정계성. 그다음에 조한창 예.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주문이 이제 최종 주문이 있잖아요. 예. 여기 세 명이 각하면 각하 주문입니다. 세 명만 각하면 예, 예. 각하 주문이 나와. 왜? 다 8명이니까 예. 인용 주문이 넣으려면 6명이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이 기각이면 기각 예. 주문, 세 명이 각하면 각하 주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인용이 6표 돼야 되니까. 따져는 뭐 지금 각하 4명이면 하나가 여유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각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 무슨 뭐 만장일치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거 부르기는 없는 거죠. 예, 뭐 없고. 8대0 만장일치는 없는 것이고, 만약은 이제 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만약은, 그러면 3월 말이면은, 만약을 또 집어넣으려고 할 수가 있겠네. 만약 근데 들어가는데요. 예. 언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대행이 일단 복귀한다고 보고요. 무조건. 그럼 이게 최상목이는 할 필요가 없는데. 예, 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는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보지만. 예. 근데 아직 사퇴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저는 최악의 경우는 4월 18일 이후에 예. 문영배 대신 넣으면 돼. 똑같은 놈이니까. 예, 예, 예. 문영배 이미세가 4월 18일 4월 나가잖아. 18일 나가니까. 그때 나가면 이제 뭐 또 6명밖에 없잖아. 예, 예, 예. 그때 하나 정도 넣어줘도 어차피 이게 2명이 나가버리니까 예. 뭐 미리 서두를 이유는 없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상목 대행이 하든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든 만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때 헌재에서 뭐 국회 권한을 침범을 했다.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강제성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각하 가능성, 헌재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선고는 그러면 3월 말이면은 이재명 선고가 2월 26일이잖아요. 3월 26일. 3월 26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늦춰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재명으로서 이게 뭐 악몽이죠. 예. 악몽이에요. 이 자박이 아까 뭐 산수를 검찰이 잘못했다는데 예. 제가 보기 검찰이 산수 잘못한 게 아니고 예. 이재명이가 국어를 잘못하는 예. 거예요. 읽지를 못해.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국어를 못하는데 예. 지금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지금 그래서 근데 뭐 혹독한 대가를 검찰이 풀어주면 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다 하면서 막 지금 하거든요. 지금 뭐 전 난리 났어요. 예. 박찬대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뭐 제가 보기 기껏 해봤자요. 심우정이 탄핵 정도 할 것 같아요. 심우정 탄핵. 근데 뭐 저는 불감청 고소원이야. 예. 오히려 이게 우리 우파에서도 심우정이 뭐 하냐? 왜 그때도 구속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우리 심우정 사퇴하는 여론이 많아요. 예. 근데 뭐 탄핵해주면요. 차도 살인이지 뭐 불감청 고소원이야. 예. 뭐 해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바라던 바잖아요. 과연 이게 쉬울까? 예.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그 총장을 또 탄핵하면 그 역풍이요. 예. 엄청날 거고 더 좋은 게 심우정 탄핵되면요. 예.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게 이창수하고 이진동입니다. 예. 대검 차장. 예. 이진동. 예. 그러면 이게 이진동이 총장하는 거예요. 대행을 이창수 하는- 복귀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좋죠 뭐. 예. 불감청 고소원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심우정 총장이 그때도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도 그때 이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첩받고 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이 기소 대행을 하는 거죠. 기소 대행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대면 조사 없이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되니까 그때 검사장 회의가 열렸잖아요. 검사장 회의에서 이건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름을 했습니다. 이름인데 심우정이 그것을 구속 기소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어쨌든 대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서 빨리 구속 지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그 현실이 될 겁니다. 대통령 석방이 되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책임자를 이제 그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심우정을 탄핵을 하면은 이것은 불감청 고소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맞네. 제가 예. 그래 보고 이게 그때 그 심우정이가 결정할 때도요. 조금 이게 그 허수아비 역할이 좀 있어요. 이게 심우정이가 이게 상당히 그 좀 물러요. 예. 물러 빠졌단 말이에요.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예. 잘 안 나와요. 검사장 회의를 진짜 한 게- 언론에 안 나오네. 예,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게 박세현. 그렇잖아요. 예. 현대고거든요. 예. 그다음에 강하게 반대한 게 수원지검장 김유철. 예. 여기 현대고 1회입니다. 한동훈의 그 현대고 1회 김유철. 그다음에 수원고검장 예. 권순정. 예. 당기 이원수 한동훈 라인이잖아. 그렇죠. 권순정. 예. 그다음에 그 인천지검장 예. 박기혁.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그때 반대하니까 심우정 총장이 예. 소신을
못하고요. 예. 그때는 그냥 구속 기소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는데 예. 뭐 저는 심우정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왜 기소한 건데 책임물이 되잖아요. 예. 그때 따라서 그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검찰에 상당히 후폭 물갈이가 예. 이제 박성재 장관이 돌아오면 그렇겠네. 인사를 한다고요. 예, 그렇겠네. 거의 뭐 대폭 원래 아까 제가 말했던 예, 예. 한동훈, 이원석 라인이 다 물갈이 대상이었거든요. 예, 예. 아마 대폭 물갈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것은 뭐 약간의 진통은 있지만은 검찰 내부의 문제로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석방이 곧 될 거고 오늘 중으로라도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형사 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그 선고 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이 됐고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전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재명은 완전 멘붕 상태에 빠졌을 텐데 이런 문제는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